너는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왜곡한다? 내가 마음 권력은 어떻게 해요? 내 핵심기는 세상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왜곡한다는 무슨 의미일까? 내가 세상을 왜곡한다? 원시인이 내로 살아가는 현대인. 인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산문을 진화해왔다. 현대인의 원시인의 내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방식에서 일어난다.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 내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은 마음 권력 훈련에서 중요한 내 부위는 전전두피질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망들이다. 전전두피질이 뇌가 부분에서 편도체의 깊은 속부분이다. 편도체에서도 중심에 자리 잡은 핵은 두려움의 순간에도 심박수를 급격히 변화시켜서 매우 빨리 뛰게 한다. 그죠? 편도체의 문제. 얼룩말이 위궤양에 안 걸리는 이유는 편도체는 거의 모든 포유류 내에서 발견된다. 편도체. 사자에게 쫓기는 얼룩말이나 멧돼지의 마주친 원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근육의 힘이다. 위궤양에 걸린다고? 사자에게 쫓기는 순간에 얼룩말의 체내에서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하지만 늘 사자의 공격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얼룩말에게 신기하게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없다. 사자의 추격이 일어나는 비상사태는 금방 결판이 나기 때문에 마련이다. 자포하며 크든지 도망치든지 수분 내에 종료가 된다. 멧돼지를 마주친 원시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위기 모드가 오래 계속되지 않았던 원시인에게는 만성 스트레스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만성 스트레스. 글쎄요. 오늘날 루푸스나 류마티즘, 또 다발성 경화증 등의 면역 질환은 보통 남성보다도 여성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 이것만 놓고 보면 환경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큰 원인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것은 아니며 술, 담배 등 유해물질에 여성이 더 많이 노출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1940년대만 해도 남녀의 다발성 경화증 유병률이 1:1로 같았다.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일반적인 치료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의 시소관계.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습관을 뇌에 새기게.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은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는 비활성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비활성화. 쇠력과 채집이 기본적인 생존 방식이었던 원시시대의 선조들을 잠시 생각해보자. 토끼를 사냥하려고 돌도끼 하나 메고 산을 다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때려 나타나서 덤벼든다. 한마디로 비상사태다. 이때 인간의 뇌는 매우 합리적으로 작동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알아챈 뇌는 편도체를 활성화하고 천천히 생각하기를 하는 전전두피질의 기질을 잠시 멈춰서 세운다. 그러므로서 직관적이고도 감정적인 빨리 반응하기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버리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근육들이 긴장되며 수축한다.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과도한 턱근육 긴장으로 이를 악물게 되면 턱관절 장애나 수면증에서 같은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에 살면서 사냥으로 먹을 것을 구하던 시대에 적합했던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를 가진 채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 전전두피질과 편도체의 기능적인 연결성.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저하되고 반대로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를 안정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된다. 편도체와 전전두피질 사이의 기능적인 연결성은 유전기부터 청gen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달하며 뇌가 지나친 환원주의를 경계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MPFC를 중심으로 한 전전두피질의 신경망이 마음의 권력의 핵심적인 기관이고 편도체의 활성화는 두려움이나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뇌과학에서 지나친 환원주의는 늘 경계해야 한다. 뇌과학에서 사실상 수많은 뇌 영상 연구들이 편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뇌 부위에 대해서도 각기 조금씩 다르고 모순이 되기도 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현재 내각은 아직 초기 연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신흥 학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마음 권력 훈련과 관련해서 내각 이론과 기술을 적용하고 효과성을 밝히는 것은 내과학자들의 몫이다. 내과학자들의 마음 권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전도 피질, 내부 부위별 발달 순서를 보면은 FP 내측 전전도 피질을 중심으로 하는 전전도 피질 부위가 가장 늦게 완성이 된다.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도 전전도 피질이다. 전전도 피질. 전전도 피질의 성장은 20대 중반이나 완성되는 편도체는 그보다도 훨씬 더 빨리 완성된다.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저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도 피질을 활성화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폭력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마음 권력 훈련을 통해서 편도체를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최대한 완화시켜 주고 부정적인 감정의 유발 습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의 뇌는 원시인의 뇌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함께 지내는 누군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다 같이 편도체에 활성화된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 아이들의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도 피질 활성화를 우선적인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널리 알려진 SEL 인간관계 정서학서이다. 편도체 비인지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 평생 살아야 할 세상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우리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잘 부합하지 않기에 우선 의무교육을 통해서라도 모든 청소년에게 마음권력 훈련법을 가르쳐야 한다. 마음권력 훈련, 인지능력, 비인지능력, 마음권력이 교육과 인지개발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계속 변해해 나갈 수 있는 마음권력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랬네요. 2장에서 세 가지 마음 권력의 내과학적인 근거는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범죄와 마음 권력, 세 가지 범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주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범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나 자신, 둘째는 다른 사람과 문제, 셋째는 사물과의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과 자기 조절, 자기 동기력, 대인 관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기 조절력, 나 자신과의 소통 능력, 자기 조절력이란 무언가? 자기 조절력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준명과 끈기를 발휘하는 능력이다. 내가 나를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뜻의 자기 조절이라는 말은 얼핏 듣기에 논리적인 모순이자 혁명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 조절하는 주체와 대상이 나라는 동일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은 나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자기 조절력을 가진 억제하는 능력으로서의 자기 조절력. 대부분의 심리학자는 자기 조절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습관적이고도 자동적인 행동, 충동, 감정, 욕구 등을 자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라고 정의해 왔다. 지루한 수업이나 회의 시간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거나 예견되는 위험에 대비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발휘하는 능력으로서의 자기 조절력은 뇌의 각 부위를 지칭하는 방법은 전전도 피질, 뇌 옆면, 단면, 뇌의 밑면, 전전도 피질, 마음의 감정 조절 능력으로서의 자기 조절력, 마음 근육으로서의 자기 조절력, 타인 관계력, 타인과의 소통 능력. 뇌는 대인 관계를 생존의 문제로 여긴다. 대인 관계력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픔이나 느낌에 공감하는 능력이다. 나와 타인의 마음을 읽는 대인 관계력은 대인 관계력의 핵심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를 잘 처리하는 능력을 일컫는 소통 능력이다. 소통 능력. 긍정적인 정서가 대인 관계력을 키워준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교적인 활동을 잘하게 마련인데 여러 연구에서 이런 사람들의 MPFC 신경망이 잘 발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인관계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정서를 보인다. 자기 동기력, 세상과의 소통 능력,
나와 타인을 연결해주는 세상일. 자기 동기력은 자신이 하는 세상일에 대해 열정을 발휘하는 능력이다. 세상일은 나와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 자기 결정력과 문제 해결력. 자기 동기력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동기력이 강한 사람은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력을 발휘한다. 문제 해결력은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다. 그보다는 당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인적 물적 자원의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문제 해결력의 다른 이름은 창의성 혹은 창의적인 사고이다. 마음 권력의 뇌과학적인 근거는 마음 권력의 바탕이 되는 뇌의 측전전두 피질.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이라는 세 가지 마음 권력의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신경망은 뇌측 전전두 피질인데 MPFC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유발과 관련된 편도체의 활성화는 PFC를 비롯해서 전전두 피질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망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약화시킨다. 마음 권력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뇌 부위인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뇌 영상 연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뇌의 특정 부위에서 혈중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해당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산소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할 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다. 알코올 중독자 환자에서 설명을 보여주었을 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는 등의 뉴스 기사를 보면은 뇌의 여기저기가 울긋불긋하게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은 뇌는 백지 상태에 있다가 특정한 자극을 받는 순간에 그와 관련된 뇌 부위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뇌 영상 연구에서는 비험자가 실험과 하지나 활동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기준이 되는 상태의 뇌 활성화 패턴을 먼저 찍는다. 뇌 활성화 패턴과 기능 수행의 관계. 사정이 이러한데도 많은 fMRI 연구가 뇌 활성화의 패턴을 통해서 각 부위의 고유한 기능을 추론하고자 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뇌의 활성화 패턴을 통해서 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려는 시도가 많았다. 이처럼 뇌의 활성화 패턴과 뇌의 기능을 사이에서 1:1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관련 뇌 부위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제를 척척 풀어낸다. 우리가 만일 특정 부위의 근육을 발달시키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해당 부위를 단련하는 동작이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휴식 상태에서 기능적인 연결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95년 당시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생이었던 비스왈이다. 처음에 뇌과학자들은 비험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라고 하면 뇌도 휴식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아무런 과제도 주어지지 않을 때는 뇌의 모든 부위에서 활성화 정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가 과제를 주면 그제야 뇌의 여기저기가 활성화되고 에너지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역시 이렇게 간이 아니고 DMN과 RAE 마이랑 각 부위를 가리키는 낯선 명칭이 연속해서 나오니 어떤 독자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은 약간의 복잡함을 감수하고 연구 결과들을 잘 들여다보면 명쾌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끈기와 집중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해내려면 나 자신에 관한 정보 처리도 실시간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독자들께서는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 세 가지 마음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MPFC를 중심으로 하는 신경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그래, 뇌의 어떤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것을 잘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음 근력에서 마음 근력